안녕하세요.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상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서울시에 그 관련된 5대 뉴스를 좀 뽑아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너무 길다는 그 PD의 의견이 있어서 이번 시간 좀 짧게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꼽은 것은요. 지난 6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잊었을 텐데 박원순 시장이 그 강남에 위치한 사랑의 교회 그 봉헌식에 가갖고 자기 아들이 사랑의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뭐 하는 이제 치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사랑의 교회는 그 강남구청의 그 불법적인 그 점용 허가 때문에 사실은 그 지하도와 연결되는 부분이 사실 이제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사실은 관계 기관인 서울시도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가서 그런 얘기를 하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재밌는 거는 이 점용 허가의 기한이 12월까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인 거죠. 과연 내년도에 이 사랑의 교회에 대해서 서울시나 혹은 관할구청이 어떤 행정 처분을 할지 기추가 좀 주목이 되는데요. 제가 처음에 강남구청이라고 했나요? 예, 서초구청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갖고 있는 또 함의는 뭐냐면 최근에야 이제 박원순 시장이 부동산이나 토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지난 이제 민선 1기 임기 1기, 2기 그리고 지금 3기 때까지 사실 도시에서의 토지 문제나 내지는 이런 부분을 거의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랑의 교회에 대한 대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그 노량진 수산시장 문제인데 지난 8월에 그 5,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을 해갖고 시민공청회를 청구했는데 서울시에서 그것을 반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려 사유는 법률적으로 쟁점이 끝났기 때문에 시민공청회에 실익이 없다는 것이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는데 행정심판을 통해서도 일단 서울시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으로 종결이 났습니다. 그렇게 종결이 났는데 왜 이게 좀 중요한 문제냐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서울시가 굉장히 많은 청책이나 혹은 공론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직접적인 책임이 있거나 혹은 서울시가 일방인 의제는 단 한 번도 공론이나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의 공론 혹은 청책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서울시가 일종의 심판 혹은 중재자인 의제에 대해서만 나섰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이 이제 가장 극단적으로 확인이 됐던 것이 이제 노량진 수산시장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제 구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던 분들이 노량진역 앞으로 옮겨서 새로운 이제 그 풍물시장을 만들어서 영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 서울시가 언제까지 뒷짐을 지고 있을지 이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좀 볼 수 있는 게 이것과 연동되는 부분인데 서울시가 서울민주주의위원회라고 하는 정말 해괴한 행정기구를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합의제 행정기구 형태로 만들어진 이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이제 10월 말에 위원 위촉이 다 끝나서 11월 초 정도에 이제 공식으로 출범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 위원장은 그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이사이신 이제 오관영 선생이 맡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왜 특기할 만한 문제냐라고 하면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개념을 행정기구에 그러니까 그 붙인 것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행정기구가 그런 가치가 들어간 개념을 넣는 거는 이제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그게 부족하니까 표로라도 그걸 좀 한번 해보겠다. 이를테면 이제 전두환이 만든 민주정의당, 그쵸? 민주정의당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사례일 겁니다. 그것이 아니면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하는 걸 텐데 저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적어도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 민주주의가 가장 쓸모 있는 사람들의 그 필요에 응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그간에 서울시가 보여왔던 것이 정말 민주주의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제공했던 것이냐? 그렇진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민주주의라고 하는 굉장히 과정적인 개념, 가치를 행정기구 내에 좀 올가매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좀 우려를 하는 편입니다. 다음으로 짚어볼 수 있는 게 이제 한 두 가지 정도가 남았는데요. 하나는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12월 16일에 이제 서울시 의회를 통과했는데요.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예산안에서 가장 특기할 만한 부분은 3조가 넘는 지방채입니다. 이 3조라고 하는 이 지방채는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역대면 어디까지냐? 이명박 오세훈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이제 행안부가 정한 자율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의 규모는 이제 2조를 좀 넘는 형태인데 3조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행안부의 승인까지 받아서 발행을 했습니다.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느냐? 지난 유튜브 때 방송을 한 바와 같이 대부분 SOC 사업에 쓰입니다. 과연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사업이 정말 그 특정한 목적을, 특히 뭐 삶이 선순환하는 어떤 경제 체계를 만들겠다라고 했던 서울시의 취지대로 혹은 목적대로 쓰이는지 진짜 잘 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루고 싶은 이슈는 지난 1월 24일에 서울시가 현상 공모 당선작을 내면서 사회적 논란이 됐던 광화문 광장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광화문 광장과 관련된 논란은 상반기 내내 지속이 됐고요. 그리고 이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한 7월, 8월 정도에 이어졌고요. 9월 달에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 당시까지 추진하고 있던 재구조화를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10월부터 굉장히 다양한 공론화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14일, 14일 일요일이죠. 그때는 이제 서울 시민 3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 수기 과정이 2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기도 했고요. 그 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광화문 광장을 매개로 하는 서울 도심부의 전면 보행화라고 하는 어쨌든 그 상징적인 가치가 정립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도시공간의 변화에 있어서 어떤 가치를 핵심적으로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9월 달에 재구조화 중단 선언 이후에 12월까지 진행되었던 이제 굉장히 많았던 어떤 시민 토론회, 전문가 토론회, 뭐 공론과 수기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시민들이 전면 보행 광장이라고 하는 그 가치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는 것이 확인됐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상황에서 남은 것은 이 전면 보행 광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달성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남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황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박원순 서울시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큰 굵은 선을 그려놓고, 그리고 거기에 시민들의 토론이나 내지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세부적인 것들을 잡아가야 되는 시간인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공은 박원순 시장에게 넘어갔다. 9월 달에 재구조화 중단 이후에 지금까지 진행됐던 다양한 공론 과정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박원순 시장이 방향성을 뚜렷하게 정할 때가 됐다. 그리고 다시 그것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 이외에도 서울시와 관련된 뭐 이런저런 쟁점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박원순 시장이 뭐 유럽에 또 가서 뭐 자전거 도시를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 다 잊었잖아요. 어차피 다 잊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경우에는, 특히 서울시와 관련된 기사의 특징은 뭐냐면은요, 시장이나 혹은 서울시에서 발표된 정책에 대한 뉴스는 되게 많은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리뷰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울시라고 하는 그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위상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가진 어떤 한계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그 점에 있어서 내년에도 이 서울시의 다양한 이슈들을
좀 꾸준히 주목하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선정한 이제 서울시 의제 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도 좀 특별히 기억에 남는 올해의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다만 이런 우리가 같이 경험했던 이런 사건들이 우리를 개개인, 그러니까 아주 이제 사회와 분리된 어떤 개인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공통의 어떤 감각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두텁게 만들어져야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익숙했던 어떤 환경에서 벗어나서 좀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른 서울을 원한다면 다른 한국을 원한다면 우리가 같이 만들고 있는 경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포기하지 말고 계속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곳은 공동역에 위치한 경의선 공유지입니다. 감사합니다.